네, 취업의 2부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던 기업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업 탐방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네, 상은 씨 오늘은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아, 네. 어떤 네, 곳인가요? 그 2000년 초반에 그 IT 산업 정말 엄청났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신화적인 존재였는데 네. 아마 그때 여기 통해 가지고 노래 다운 안 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아, 어딘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딱 느낌이 네. 오죠? 소리바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자, 오늘 기업 네. 탐방은요. 대한민국 대표 음원 사이트 소리바다가 되겠습니다. 네.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굉장히 훈남이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미남이세요. 네, 그러니까요. 예, 소리바다 대표 양정환입니다. 네. 깔끔하게 반갑습니다.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아리따운 학생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백석대학교 관광학과의 김진실 씨, 그리고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문지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또 예쁜 여대생 두 분이 오니까 정말 네. 스튜디오가 밝아졌어요. 환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진실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오늘 저 진실만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방송 자기 소개하고 네. 각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한 한 분씩. 번씩 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관광학과 2학년 재학 중인 김진실이고요. 네.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즐겁게 하다가 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자, 문지선 씨는요? 문지선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문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분들을 제가 본의 아니게 네. 앞에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네. 되게 재밌었어요. 예, 따로 말을 거셨다면서요? 제가 이제 옆에 출연자신지 그 비슷한 모르시고. 대본을 보고 있길래 제가 네네.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네. 우리 출연자 어때 좋았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아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나도 깜짝 놀랐어. 참 MC께서 없어 보이게 먼저 말 거시고. 네. 네. 자, 어쨌든 이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오늘 소리바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뭐 이름 자체가 친숙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 알죠? 네, 많은 네. 분들께서 아실 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대표님께서 직접 네. 회사 소개 조금 소개 더 좀 해주시죠. 해주십시오. 네. 우선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소리바다 P2P 서비스로 많이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2000년도 5월에 이제 P2P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사실 유료화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좀 법적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법적 분쟁 다 거치고 나서 지금은 그냥 유료 음악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뭐 경쟁사들 뭐 멜론이나 벅스나 이런 업체들이랑 경쟁하면서 지금 유료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 연매출 250억에 한 수익 40억 정도 내는 뭐 탄탄한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야, 정말. 네, 40억 정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50억 뭐 여유 있게. 그러니까요. 아, 이따 이제 부럽습니다. 친하게 좀 지내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연락처 좀 이따가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소리바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거나 뭐 하면은 네. 이제 P2P 서비스 업체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간단한 이 서비스 내용 좀 들어보죠. 네. 뭐 P2P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로 피어 투 피어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사용자들끼리 서로 이제 공유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피어 투 피어라고 부르죠. 네. 뭐 깊은 큰 뜻은 아니었네요. 네. 네네. 네, 이게 오늘 양 대표님께서는 네네. 깔끔함과 심플함에 네. 오늘 중점을 두시고 네.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세대가 바로 이 소리바다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컸습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네. 이 소리바다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원래 소리바다를 만들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 전에 소리통이라고 이제 위앰프하고 비슷한 MP3 플레이어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 플레이어를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플레이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MP3 파일을 서로 주고받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MP3 파일을 갖고 있을 테고, 그러면은 플레이어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소리통에다가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주가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소리바다가 메인 프로그램이 되고 이제 플레이어가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형이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 쪽을 맡고 제가 서버 쪽 맡고 해서 사실은 기획한 지 2달 만에 만들게 됐어요. 이야. 네. 2달 만에 만드셨고 또 2달 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인데 네. 대단합니다. 네. 네. 그때 반응이 막 이렇게 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우선은 사실 좀 사실 이게 저희 형이랑 저랑 호흡이 되게 잘 맞아서 두 달 안에 만든 거였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2달 만에 만든 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다라는 게 사실은 저도 사실 되게 신기했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이 너무 반응을 해주니까 그렇죠. 급성장.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준비했던 뭐 서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때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었겠어요. 또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때 이게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2명이서 테스트를 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다가 네. 서비스 오픈하자마자 사실 한두 명씩 늘어가고 하면서 이게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무렵에 이미 접속자가 수백 명이 되는 네. 동시 접속자가.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돈이 없어갖고 임대 서버를 쓰고 있었는데 그 임대 서버에서 사실 쫓겨날 신세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래는 서버에서 검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사람들끼리 검색을 해서 서버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은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네. 사실은 서비스 오픈한 지 2주 만에 그런 변경을 했었죠. 아, 그래요. 예, 어떻게 그 성공의 비결을 지금 생각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은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많이 쓰고 있었지만 이게 법적 분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회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기가 상당히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오히려 많은 인기를 폭발적으로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이러면서 사실은 우여곡절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커오면서 맞아요. 정말 뭐 저작권 분쟁이라든지 또 서비스가 또 중단되는 시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리바다 6까지 오기까지 네. 어떤 그런 과정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사실은 소리바다 하면은 그 법적 분쟁이 생각나듯이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씩 소송이 일어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처음 소송은 사실은 형사소송이어서 약간 좀 부담감이 컸었는데 그 네네. 이후로는 서비스 중지 신청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서비스 중지 신청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리바다 1도 서비스 중단됐었고 그러니까 2를 내고 2 중단되니까 3 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가면서 계속 서비스를 좀 바꿔갔었었죠. 네. 이 과정 거치면서 법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셨겠네요. 많은 걸 알게 박사가 되셨어요. 되셨겠어요, 거의. 네, 지금 사실은 뭐 논문을 쓰라도 한번 쓸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럼 그때 혹시 이거 좀 개인적인 제 질문인데 네. 가수들하고 좀 사이가 어떠셨어요? 가수들하고 개인적으로 뭐 안 좋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실제로 친분이 좀 있는 가수들도 있었고요. 그랬군요.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어쨌든 소리바다가 중단됐던 시기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아해 주니까 이렇게 6 버전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네. 보시는지요? 뭘까요? 사실은 다른 P2P와는 다르게 저희 P2P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는 P2P를 시작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음악 서비스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서비스와는 다르게 오히려 초반에 뭐 동영상이 공유되는 소리바다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공유되거나 이런 일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는 그걸 막으면서까지 음악 서비스로 키워나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범용적인 서비스보다 음악에 포커스를 맞췄던 점, 그게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더 좀 재미있고 뭔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음악 서비스로서 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소리바다 지금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죠? 당연히 살아있죠. 네. 큰일 날 말씀하시고 그때 계세요. 이후로 제가 네. 많이 네. 못 만나서 참 궁금했었는데 네. 정말 잘 나갈 때 물론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네. 소리바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네. 이용하셨을까요? 당시에는 한 월 방문객이 한 60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였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 수치면은 웬만한 중견 포털보다도 많은 수치였습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 이제 충성도도 높은 데다가 뭐 월 사용료나 이렇게 다운받을 때마다 돈을 낸다면 수익이 그냥 절로 계속 돌아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우리 제가 양 대표님이랑 아까 대화를 했는데 잠깐 네. 돈은 지금 더 버신다면서요 오히려. 아, 진짜요? 사실은 네. 그 당시에는 무료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네. 돈을 벌지 못했었고 지금은 이제 사실 회사로서 자리 잡고 고객들이 이제 뭐 한 달에 몇천 원씩 내는 돈을 받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죠. 아, 네. 예.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IT와 또 디지털 콘텐츠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소리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이쯤에서 학생들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저는 같아요. 일단 이분들이 네네. 2000년도에 몇 살이셨, 뭐 하셨어요? 2000년도에. 네네. 2000년도에 네. 아마 초등학교 시절 소리바다 기억나요? 네, 네. 그때 다 들어보셨어요, 그때도? 한창 네네.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래요. 이용해 본 적은요? 이용해 본 적도 있었어요. 네. 있으시고. 이 두 분도 네.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니까요. 예, 네. 그랬군요. 네. 자, 그러면 자, 궁금한 거 네. 한번 질문을 좀 해보실래요, 오늘?
이런 기회가 정말 흔히 오는 기회가 맞아요. 아니거든요. 네. 자, 해보세요. 아까 저작권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헤쳐나왔는지 궁금해. 네. 아, 좋은 네. 질문이에요. 사실 많이 좀 받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는 게 잘못된 거야라고 계속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오기 뭐 이런 게 발동을 해서 그걸로 좀 오랜 시간을 버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자, 문지선 학생도 뭐 질문할 거 있나요? 네. 대표님은 모험심도 강하고 창의적이고 또 도전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의외로 또 이런 네네. 분들이 어렸을 때 꿈은 되게 그러게요. 다른 걸 수도 생뚱맞는 게 있어요. 많았거든요. 네네. 어떤 꿈이 사실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한 얘기이긴 한데 좀 생뚱맞은 꿈이긴 한데 제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꿈이 30세 전에 돈을 많이 벌어서 리타이어 하는 것? 은퇴를 하는 것? 그게 어떡하시네요. 사실은 네. 꿈이었어요. 보통 뭐 대통령, 뭐 그러니까요. 장군 이러는데 그냥 30대 전에 은퇴하기가 꿈이셨군요. 일하시기가 싫으셨나 봐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어릴 때 생각은 사실 일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고 그 다음에는 그 돈을 갖고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살짝은 좀 어리석었던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 자체가 재밌고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빨리 은퇴하고 싶은 생각은 이제는 없어졌죠. 지금은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몇 세 전에 은퇴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지금은 뭐 굳이 나이를 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계속 이 일이 할수 재밌을 있는 한.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유료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네.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긴 상황 속에서 과연 그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네. 우선은 저희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 계열사예요. 그래서 대기업 계열사들이 하지 못하는 것. 대기업들은 사실은 의사결정 체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좀 더딘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바다는 중소기업으로서 제가 의사결정을 하면 곧바로 뭔가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좀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단적인 예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이폰이 국내 들어오기도 전에 아이폰 앱을 먼저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출시되기 한 9개월 전부터 사실은 아이폰 앱을 먼저 만들었었고, 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음악 서비스들이 액티브엑스라는 거를 써서 윈도우 상에서만 돌아가게 돼 있는데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돌아가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웹 기반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 정책을 좀 내세워서 맥이라든지 리눅스라든지 그리고 이게 크롬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이어폭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게 저희가 가장 먼저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네. 그런 식으로 다른 업체들이 좀 하지 않는 영역들을 먼저 좀 진행하는 것 그게 저희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 뭐 컨텐츠 시장에서는 네. 주 고객이라고 한다면 단연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네. 학생들에게 한번 좀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김진실 학생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지금 음원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시장 규모나 시장 상황이 궁금해요. 네. 네. 아주 진실되게 질문을 네.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집계된 통계 수치는 한 2010년 정도 수치인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음반 시장, CD가 판매되는 시장은 약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사이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디지털 음악 서비스, 그러니까 온라인 음악 서비스랑 뭐 모바일까지 포함한 시장을 얘기하면은 거의 한 4천억 시장을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지선 씨도 궁금한 거. 저는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해요.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어떻습니까? 보시나요? 우선은 뭐 디지털 컨텐츠 시장, 음악 시장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국내에서 바라보기로는 지금의 한 2배 이상까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인구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GNP 등등 고려했을 때 한 1조 시장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실은 K-팝 열풍에 대해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대단하죠. 해외에서 K-팝을 구매하고 접하는 사람들이 늘므로 인해서 사실은 해외에서 판매까지 고려하면은 사실은 성장 가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채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어떤 부서, 소리바다에는 어떤 부서 또 어떤 인력들을 포진하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제가 방금에도 좀 강조를 했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서 우선은 개발자들 군하고 그래서 개발본부랑 서비스본부, 서비스는 이제 기획 디자인을 하고 서비스를 좀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본부. 그래서 그 두 본부를 합치면은 50명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한 30명 정도가 그 서포트 직원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인사팀이라든지 총무팀, 마케팅팀 이런 다른 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네. 자, 자, 채용과 관련해서 두 분 중에서 뭐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시죠. 그래요. 네. 네, 저요. 네. 아무래도 전공이 IT 관련 전공이어야 할 것 같은데 전공이 중요한지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궁금해요. 네. 꼭 전공이어야 되나요? 우선은 방금 설명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진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등을 포함한 공대 출신을 좀 선호하는 성향이 있고요. 대신에 뭐 다른 그 직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카톡 우리가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음원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라고 어떻습니까, 해주셨네요. 우리? 네. 네. 어때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원 서비스가 저희 핵심이기 때문에 거의 주력은 음원 서비스에 주력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확장하려는 것도 뭐 K-팝을 외국 그 사용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래서 음원 서비스에 집중이 돼 있고요. 그 외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바다 이제 자회사로서 이제 소리바다 게임즈라는 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고요. 거기서는 네. 이제 스마트폰 게임과 웹 게임을 좀 다루고 있고 그리고 향후 이제 가수 영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 소리바다 엔터테인먼트라는 매니지먼트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소리바다 올해 채용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기업들처럼 공개 채용을 공채를 주로 해서 사람을 뽑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사실 좋은 인력이라면은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그냥 항시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뭐 최근에는 사실 인턴제도 도입을 해서 좀 좋은 인재들을 뽑기 위한 좀 밑반 작업들을 좀 많이 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그래요. 좋은 인재 오늘 좀 확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빨리 자, 보시죠.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이 두 네. 분께서 지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면접장 분위기 잠깐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면접을 진행할 때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실제처럼 우리 대표께서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네. 빠져 있을게요. 아, 그런가요? 네. 큐! 원래는 사실은 저는 그 면접을 볼 때 그냥 제 방에서 되게 편하게 차 마시면서 1대1로 면접을 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질문도 굉장히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네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는다면은 우선 본인들이 했던 일이나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어떤 뭐 그게 뭐가 됐건 간에 본인이 스스로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일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게 왜 그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네. 진실 잠깐 씨.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옹달샘에서 옹달샘이라는 봉사기관에서 봉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노숙자분들 위해서 배식 봉사를 했었는데 돈가스 튀기거나 그런 거를 했었어요. 네,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드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보람됐고 제가 나눠드리는 기쁨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지선 씨. 네. 저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듣고 좀 장난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잦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장난도 치고 고민거리도 네네. 얘기해서 이렇게 많이 친해지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또 한 발짝 저의 그 전공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님. 네.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네요. 네. 우선은 얘기 딱 들어보면은 예. 좀 사람 지향형이구나라는 내용들을 두 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좋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네, 좋다는 얘기입니다. 쓰실 거예요? 채용해 주실 건가요? 우선은 주로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보통 이제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본인이 조금 더 그걸 좀 굉장히 좀 구체화된 얘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어떤 업무를 수행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좋았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런 쪽을 언급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이 좀 조언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 더 많은 질문들과 답변들을 나누고 평가를 해보고 싶지만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대표님께서 우리 청년 구직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우선은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특히 제가 직원들을 대할 때라든지 보면은 사실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이 저는 사실은 가장 이뻐 보이고 가장 마음에 들고 그런 직원들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주인의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일을 한다라든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게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일이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잘 만들까라는 지속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사실은 어느 회사에 가서라도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까지 꼭 참고를 하셔서 또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대한민국 IT 산업의 신화, 소리바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우리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 김진실, 문지선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나고 좀 따라가세요. 연락처도 받고. 예. 자, 취업 성공의 모든 것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보다 풍성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 있다.